어르신 상품 시니어라고 쓰면 망하는 이유. 제가 아는 안티에이징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패키징에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성이라고 썼더니 매출이 뚝 떨어지고 그 담당자는 엄청 깨져서 쫓겨났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작 그 제품을 쓰는 5060이 나는 어르신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어르신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시니어가 아니다. 여러분, 눈밑지가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엔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 연휴 저녁에 아버지가 느닷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나 눈밑지나 해야겠다. 3초 정도 멍하게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성형외과 시술 이름을 아버지가 줄임말로 쓰고 계셨던 겁니다. 저도 익숙한 단어긴 했지만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그걸 어디서 아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다 나오더라. 요즘 다 한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뭔가 세상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엔 어머니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야, 거상 어디가 자라니? 어머니 친구분이 카톡으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상, 얼굴 거상술, 안면 거상술이죠. 처진 피부를 당겨서 올리는 리프팅 기술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요즘 동창 모임 가면 이 얘기가 빠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는 어디서 했고, 누구는 실패해서 다시 했고, 누구는 남편 몰래 했다가 들켰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이런 대화 나누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과거에는 눈이 좀 처지거나 눈썹이 찌른다고 해서 뭐 상안검, 하안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 미용과 이제 안티에이징을 넘어서서 미용 측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 초고령 사회 숫자가 말해주는 것, 고령 인구 비율 증가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인구 감소는 직면한 사실이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죠.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시작한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는 17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는 단 8년, 일본도 10년 걸린 길을 우리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자본이 지금 모여있죠. 부동산 상승을 굳이 빗대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보된 자산들을 지금 더 이상 쥐고 있고 이것을 현금화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KB 국민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해요. 2019년 대비 2024년 5년 사이의 소비액 증가율을 보면요, 50대 초반은 거의 한 50% 이상 증가, 50대 후반은 57.5% 이상 증가했고 60대 초반은요 6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40대는 30%에서 40% 사이에 줄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소비입니다. 50대 초반의 온라인 소비액이 119% 증가했고 60대 초반의 증가액은 141%나 뛰었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6억 6천만 원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순자산도 5억 5천만 원으로 7.9% 증가했고요. 5060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모은 세대예요. 부동산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자녀 독립 후 드디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여기 있는 주머니를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죠. 정당한 대가를 교환을 하면서요. 이 주머니가 있음에도 우린 그 주머니를 어떻게 이전할지, 그 가치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들을 아직도 뭘로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 시니어, 그냥 어른, 중장년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어떻게든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케팅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어르신 상품 시니어라고 쓰면 망하는 이유. 시니어는 말을 싫어하죠. 어르신도 어르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 대상,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안마의자, 효도관광.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눈밑 지방 빼고 거상하고 필라테스 등록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안티에이징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패키징에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성이라고 썼더니 매출이 뚝 떨어지고 그 담당자는 엄청 깨져서 쫓겨났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작 그 제품을 쓰는 5060이 나는 어르신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어르신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시니어가 아니다. 우리 팝아트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도 아직 현역이다.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괜히 눈 처지고 더 늙어 보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노인의 연령은 71.6세입니다. 65세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지 효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꽃중년이 원하는 셀프 브랜딩. 요즘 5060의 소비 패턴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는 골프 라운딩 전에 아무래도 피부과를 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친구분들과 탁방에서 성형외과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네 필라테스 센터 오전 타임은 50대 회원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들 유튜브를 맹신할 정도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조사를 보면 뉴스나 정보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1순위로 유튜브를 꼽은 비율이 50대는 70%나 되고요. 60대는 82.6%입니다. 유튜브 연간 이용률도 10대부터 50대까지가 90%인데 60대 이상이 81%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60대는 TV보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더 중요한 매체로 인식한다는 결과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과 올바른 질문 따라볼게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멋져 보이게 도와줄 수 있을까로 질문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실전에서 먹히는 시니어 마케팅 3가지. 자,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3가지인데요. 첫째, 나이를 숨기지 말고 그 자부심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60대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60대니까 이제 나를 위해 투자한다, 이 메시지가 통합니다. 사람은 동정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평생 일해온 5060은 더더욱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디지털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밑질을 유튜브에서 배웠듯이 5060도 검색하고 비교하고 후기를 봅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이 3개만 제대로 공략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유튜브는 50대 정보 채널이 1순위예요. 이분들은 텍스트보다 영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시니어를 오프라인에서만 만나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셋째, 건강보다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라.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보다 동창 모임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 들으실 겁니다. 이게 더 강력합니다. 자, 이 2가지 차이 이해하시죠? 사람들은 기능을 사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만들어줄 내 모습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5060에게 그 모습은 바로 여전히 매력있는 나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늙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효도 상품을 파는 시장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꾸는 주체로서 중장년을 바라보는 시장은 지금 아직도 이 순간에도 폭발하고 있고 아직 더 숨겨져 있는 빙산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비즈니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사이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 소비 패턴도 공유해주세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상 박람필 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